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머신 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들렸고 퇴직이라는 단어가 집안을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희망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밀려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대출 잔금, 아이들 학원비. 숫자들은 차갑게 줄을 섰고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불안감은 조용히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개인 택시 한번 해볼까? 순간 저는 놀랐고 기사에서 봤던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30만 원, 반나절 20만 원. 면허값은 1억이 넘지만 팔 때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망해도 가게처럼 다 날아가지 않는다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많이 한대. 노력하면 월 700은 번다더라. 그의 눈이 오랜만에 반짝였고 그 눈빛이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당신 운전 그렇게 오래 해본 적 없잖아? 괜찮겠어? 지금 뭐라도 안 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를 지켜야 했고 동시에 우리 생활도 지켜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휴대폰 화면 불빛만 희미하게 얼굴을 비췄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다가 화면을 꺼버렸고 불안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은 숨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택시 조합을 찾아갔습니다. 택시 면허 가격은 1억 2천만 원. 숫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자영업 가게 하는 것보단 낫고 자산으로도 가치가 있어. 그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는데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같이 무너지고 일어서더라도 같이 일어서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개인 택시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공기는 차가웠으며 남편은 새로 받은 택시 열쇠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괜히 밝은 척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속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회사 출근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고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어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태웠어. 첫 손님. 그리고 몇 팀을 더 태웠는데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으며 길을 잘 몰라 헤매다가 손님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을 몰라요? 기사님 초보예요. 그 한마디가 남편의 자존심을 후려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더 상처가 될까 봐서요. 다음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요금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 무슨 만 원이야? 바가지 씌우냐? 남편은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말없이 샤워를 했는데 물소리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났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며칠 뒤 택시 기사 충전소에서 다른 기사들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요즘 초보기사들 많네. 면허값은 올려놓고 고생은 고생대로 할 텐데.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남편은 웃지 못했고 텃세라는 걸 처음 느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나 괜히 시작했나?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으며 저도 모르게 화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영업 수익과 동선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어디에서 콜이 많이 뜨는지, 베테랑 기사들은 어떤 루트를 타는지. 남편의 눈빛이 다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추락은 시작이 아니라 성공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을 한번 찍어야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일이 터진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남편은 요즘 콜이 많이 잡히는 구역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낮보다 밤 시간이 낮다는 것도, 병원 근처와 역 주변이 안정적이라는 것도 조금씩 감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반가웠으며 하루 순수입이 20만 원을 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지금 다른 기사들이랑 좀 부딪혔어. 같은 자리에서 대기하던 기사 한 분이 노골적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긴 원래 우리가 대기하는 자리야. 새로 왔으면 눈치 좀 봐야지. 남편은 억울했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규칙도 아닌데 왜 밀려나야 하냐고. 하지만 말끝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주변 기사들도 하나둘 끼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초보가 돈 좀 된다고 자리 차지하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또 한 번 건드려진 겁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방문을 3개 닫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뭐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고 저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이 남편을 다시 무너뜨릴까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당신 그만둘 거야? 또 도망칠 거야? 말이 너무 세게 나갔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도망은 안 쳐. 그리고 이번엔 나 자신에게 이겨낼 거야.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화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으로 부딪히는 대신 전략을 세우기로 했으며 자리 싸움은 피하고 콜 위주로 돌자고 했습니다. 시간대를 더 세분화하고 단골을 만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운행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콜이 들어오는지, 손님 유형은 어떤지, 매출은 얼마인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 노트를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아직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기록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단골이 될 뻔한 손님이 별점 테러를 남겼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불친절하다고 적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왜 이러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여보, 우린 이제 시작이야. 아직 판도 안 깔렸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폭풍이었습니다. 불안과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기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달라졌습니다. 인사는 더 또박또박, 차 안은 더 깨끗하게, 음악은 잔잔하게. 손님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폭풍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번엔 진짜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8시에 정확히 나갔으며 차 안에는 은은한 향을 두고 좌석은 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은 잔잔한 클래식으로 바꿨고 인사는 또박또박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태웠던 손님을 또 태웠어. 병원에 다니는 중년 여성 손님이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탔다고 했습니다. 기사님, 지난번에 친절하셨는데 또 뵙네요. 남편 목소리에 오랜만에 웃음이 섞여 있었으며 그 한 문장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매출은 20만 원.
아직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돈보다 자신감이 먼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손님에게서 콜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사님 번호 저장해도 돼요? 다음에 또 부탁하려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울컥했으며 우리가 버티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휴게실에서 마주친 박 기사가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열심히 하네. 초반에 힘들었지?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날 이후 박 기사는 노선 하나를 귀띔해줬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기업 단지가 있는 쪽이 손님이 많이 있다고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으며 그 주 금요일 하루 순수입이 처음으로 25만 원을 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해냈어. 오늘 26만 원이야.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잘 됐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맥주 한 캔을 나눴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공은 거창하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반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잠깐이지만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25만 원을 넘긴 날 이후 남편은 더 달라졌고 자신감이 붙은 만큼 욕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하루만 더, 한 콜만 더, 조금만 더 벌어보자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좋았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 예상 수입이 600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으며 그 숫자는 저를 안심시키면서도 묘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700을 찍어보자. 내가 조금만 더 뛰면 돼.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안 좋아. 지금 찾아온 기회를 잡아야지. 흐름 탔을 때 벌어야 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공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에게도 세상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문제는 그날 바로 터졌습니다. 무리하게 늦게까지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했으며 순간 중앙선을 넘어갈 뻔했다고 했습니다. 당신 지금 돈이 문제야, 목숨이 문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다시 밀려나는 건 더 싫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제야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시작한 길인데 왜 이렇게 혼자 걷는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또 무리할까봐 그리고 또 상처받을까봐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만 원만 하고 그냥 들어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래 가려면 페이스를 조절해야겠더라. 나 쓰러지면 우리 가족 다 끝이잖아.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풀렸습니다. 욕심 대신 균형을 선택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다시 계산기를 꺼내며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하루 평균 23만 원, 주 6일 운행, 쉬는 날은 반드시 지키기. 작지만 중요한 합의였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균형을 찾은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리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히려 콜이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특정 시간대와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였습니다. 기록이 쌓이자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단골로 저장해둔 손님들에게서 예약 콜이 연달아 들어온 겁니다. 기사님 오늘도 가능하세요? 시간 맞춰주세요. 그 주 수입은 처음으로 주간 기준 1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믿기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불안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충전소 휴게실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못마땅한 눈빛이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먼저 말을 건다고 했습니다. 요즘 잘 나가네. 단골이 붙었나 봐. 운이 좋았습니다. 아직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박 기사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택시 이 바닥 버티기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완전 고수네? 그 한마디에 남편은 집에 와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고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어느 날 한 손님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아버지 병원 다니기가 편해졌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 잡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가 생겼고 분노 대신 이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진상 손님을 만나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돼. 월말 정산날 순수임 6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아직 700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무너지지 않는 구조 안에서 만들어낸 숫자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택시기사 같네? 이제 좀 운전하는 게 재밌어. 그 말이 저는 가장 반가웠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건 일이 두렵지 않다는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렸으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샀을 때보다 몇 천만 원이 더 올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지금 팔면 상당한 차익이 남겠는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빚을 더 줄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자리 잡은 이 일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지.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시 숫자를 적었습니다. 매달 평균 순수입, 유지비, 앞으로의 건강 상태 그리고 나이. 당신 솔직히 힘들진 않아? 좀 힘들긴 하지. 근데 예전처럼 무섭진 않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주변 기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요즘 면허값 더 오른다던데 버틸 사람은 버티는 거지. 누군가는 팔고 나가고 누군가는 더 들어오려 줄을 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 여기까지 온 걸까? 아니면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으러 온 걸까? 며칠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아직은 택시 일을 더 해보고 싶어. 지금은 팔 때가 아닌 것 같아. 왜? 이 나이가 되어서야 내가 처음으로 직접 선택해서 하는 일이라서 그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면허를 팔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목표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수입을 극대화하는 대신 오래가는 구조를 유지하자는 것. 건강을 지키고 단골을 늘리고 하루 20만 원 평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불안감 대신 안정적인 방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인생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주도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미래를 계산이 아닌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안정됐다고 생각한 순간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으며 도로는 미끄러웠고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불안했는데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가 좀 났어. 큰 사고는 아니야.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이 놀라 항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기사님 이런 날은
좀 조심하셨어야죠. 그 말이 또 한 번 남편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고 빗속에 서 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젖은 셔츠와 굳은 표정.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보험 처리와 수리비 계산이 이어졌고 며칠은 운행을 못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며칠이 저에게는 몇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괜히 무리해서 사고가 나버렸네. 당신 잘못 아니야. 비 오는 날은 누구나 위험해. 며칠 동안 남편은 집에 있었고 처음 퇴직했을 때와 비슷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정비소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블랙박스도 가장 좋은 걸로 바꿨어. 안전이 먼저야. 운행을 다시 시작한 첫날 그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코를 무리하게 잡지 않았고 비 오는 날은 조심스럽게 거리 계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사고 당시 승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날 많이 놀랐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신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우리를 다시 시험했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기보다 구조를 점검했고 남을 탓하기보다 대비를 선택했습니다.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며 남편은 더 신중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기록은 계속 쌓였고 단골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비 오는 날은 운행 시간을 줄이고 맑은 날은 집중해서 움직였습니다. 월말 정산날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수익이 630 나왔네. 최고 기록이야.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고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유지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순수입이었습니다. 처음 개인 택시를 시작했을 때 하루 10만 원도 벅차던 사람이 이제는 평균 3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진짜 해내고 말았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가 함께했지.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충전소 휴게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초보라며 밀어내던 기사들이 이제는 먼저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단골 관리를 어떻게 해요? 나도 기사님한테 좀 배워야겠네. 기록 먼저 하시고 시간대를 분석해 보세요. 결국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며 인정받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가장 울컥했던 순간은 아이가 말했을 때였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회사 다니실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만 번 게 아니었으며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63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버텨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당신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이제 좀 내가 나다워진 것 같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요. 숫자로 증명했고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우리만의 답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630이라는 숫자를 찍은 뒤에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정해진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비 오는 날은 무리하지 않고 일요일은 반드시 쉽니다. 당신 택시 하는 거 후회는 없어?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말이 우리 이야기의 답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처음을 떠올립니다. 퇴직 신청서를 내던 날의 공기, 텅 빈 식탁, 계산기 소리,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찼던 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택시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나 예전엔 회사에 매여 있었는데 지금은 길 위에 자유롭게 달리고 있는 느낌이야.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움직이는 삶. 그 차이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아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멋있어 보이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성공을 한 건 아니고 대박을 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고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당당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어도 방법을 찾을 것이고 위기가 와도 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남편은 말합니다. 여보, 다녀올게? 그 짧은 인사 속에 저는 확신을 느낍니다. 우리는 버티는 부부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부부라는 것을.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어떤 길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희 사랑과 전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